첫 번째 가보죠. 가방에서 흉기가 또 흉기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만취한 채로 길에 주저앉아 있는 저 남성. 행인에게 야, 이 XX야 막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자, 술병도 저렇게 확 던져버리고. 아이고 참. 자, 그런데 갑자기 식당 앞에 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쓱, 바로 흉기입니다. 식당 안까지 저걸 들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경찰이 출동해서 저 흉기 난동범을 겨우겨우 저렇게 119 대원들과 함께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먹튀만큼이나 일상이 돼버린 흉기 난동범들의 모습. 이 사람은 또 왜 저런 겁니까? 네,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난달 26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경북 영주 풍기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미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나를 보고 웃었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요, 이 남성 흉기 든 채로 길거리 배회하다가 한 음식점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고 접수 1분 만에 도착한 경찰이 체포했고요. 현재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진짜 아이센 맞습니까? 자, 배달시키고 별점 리뷰 남겨보셨을 텐데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 별점 하나, 테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 초밥집 리뷰인데요. 맛있어 보이는 초밥 사진. 자, 그런데 별점은 딱 하나. 자, 하나입니다. 그 연유를 봤더니 초밥 1인분을 시키면서 많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 회 되게 좋아해요. 했던 겁니다. 자, 이 기자. 결국 별점 테러를 한 이유인 즉슨 내가 분명히 애 셋이니까 많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딱 1인분 정량만 주냐. 나 기분 나빠. 이런 건가요? 네, 일단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초밥집 별점 1점 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는데, 일단 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특 모둠초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점 하나를 주면서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음이라는 후기를 달았던 거죠. 이 사장님이 남긴 댓글로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시킨 손님이요, 배달 요청 사항에 많이 주세요. 아이가 셋인데 회를 좋아해요. 라고 적어놨던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정량대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손님이 별점을 테러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야. 이 누리꾼들은요, 애가 셋이면 3인분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렇죠. 애초에 애엄마 아닌데 거짓말로 음식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팀장님께 짧게 여쭐게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애교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과다한 건데 3인분 같은 1인분이 아니고 그냥 1인분만 주세요. 3인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예, 좀 당혹스러웠어요. 자, 대략 난감입니다. 자, 캄캄한 터널을 달리는 불박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나보시죠. 캄캄한 터널. 뭔가 근데 이거 이상합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고요. 양 옆에는 공사 자재들이 잔뜩해. 아이고야, 이거. 자, 더 험한 길이 들어왔습니다. 영화 터널 보셨나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느낌. 자, 이거 겨우겨우 바깥으로 지금 불박차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공사 중이었던 터널입니다. 팀장님, 이 공사 중인 터널이었으면 통행이 불가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6일 그 부산 연제구의 한 터널인데요. 그 초보 운전자인데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틀고 초보자는 내비게이션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 가다가 그만 이제 공사 중인 구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참 위험한 일이 발생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때 그 초보 운전자가 그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다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을 가는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올렸는데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알다시피 무섭기도 하고 뭐가 생기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음악을 끈 뒤에 살펴봤더니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공사 중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유턴해서 가는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왔는데 초보 운전할 때에는 음악도 줄이시고 얘기를 좀 자제해서 앞길을 잘 보고 가셔야 되지 저렇게 음악 들고 또 그리고 얘기하다 가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우회전을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앞차 저 뒷유리 무언가 꼬물꼬물. 아하,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뭘까요? 자, 이게 이상합니다. 뭐 꼬리가 막 까딱까딱 계속 까딱까딱 이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입니다. 베이비였어요. 자, 카시트도 안 해놨다니 좀 위험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아이가 지금 운전석 뒤편에 운전석은 앉아 조수석에는 지금 남성이 타서 있었는데 뒷좌석에 아기가 딴 사람의 어떤 뭐 도움이라든지 의존 없이 혼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카시트를 대부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카시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위험을 떠나서 법도 위반이 돼요. 도로교통법상 보면 아기를 유아라든지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아서 운전하거나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어떤 장치를 하도록 돼 있고 안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사고 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급정거해봐요, 저기서.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카시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퇴근길 안구 테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일단 불박차는 쭉 갑니다. 자, 잘 달리는데 택시 뒤에 정차한 불박차. 그런데 기사 내려서 어디론가 가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가판대에 대고 쏴. 정말 그야말로 저거는 테러입니다, 테러. 네. 정말 싫으네요. 네. 이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택시 여성 운전사세요. 근데 이 명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택시 뒤에 정차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광경을 보신 거죠. 지금 우리 영상으로 봤다시피 다른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하는 건데 저 명동이니까 지금 외국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저렇게 소변을 넣으시는 거에 신체 일부분을 또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마치 성희롱 당한 것처럼 굉장히 좀 언짢다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뒤에가 명동역이었기 때문에 잠깐 어디 안전한 데 주차를 해놓고 급하시면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 개방 화장실의 편말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그냥 지키지 않으시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네. 저러고 살아? 그렇죠. 이게 공연 음란죄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범죄.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노상 방뇨를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과다 노출 내지 노상 방뇨로 범칙금이나 벌금 부여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점점점.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우울증 탓인지 울컥울컥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사연인데 본격 내용에 앞서서요. 이 사연자는 재혼입니다. 전 결혼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왔고 남편은 초혼인데요. 이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하루는 시가에서 밥을 먹고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됐다면서 본인이 하시겠다면서 너는 반찬이나 좀 넣으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시는 거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설거지 마치고 오시더니요. 갑자기 울고불고 눈물바람이 되신 겁니다. 너는 위아래로 또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또 며칠 전에도요. 설거지하겠다는 사연자 굳이 말려놓고는 진짜 안 했더니 얘가 설거지도 안 한다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기분도 문제인데 남편 없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애도 딸려 있는데 총각이랑 결혼해서 좋겠다. 내가 너 만나지 말랬는데 결국 만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정작 부부간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또 이 시어머니 스트레스도 너무 커서요. 사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건가 이런 아이고야. 생각까지 든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네 엄마 정말 왜 그래? 나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거 다 알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뒤끝 장렬이야? 그리고 설거지 당신이 하겠다고 하더니 왜 아들 앞에선 딴소리야?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셔? 정말 못 살아, 동그라미.
내리는 거 일수불태. 자, 계속 그러고 계세요.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너야말로 우리 엄마 우울증 있는 거 다 알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야, 그리고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헤어지네 만에 그래. X. 오늘은 소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속상하시죠. 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속상하신데 저는 사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있으신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아무래도 내 아들이 아닌 두 아이를 키울 때 그걸로 이제 좀 썽이 나시거나 좀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 제보자께서도 너무 이제 서운하고 속상하시지만 이 어머니의 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이해 어려움을 가지고 극복하신 사랑이니만큼 조금 더 넓게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제보자께서 약간 그 센스가 살짝 부족한 면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어머니께서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니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 안 하니까 진짜 안 하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며칠 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또 이제 밥을 시켜 먹고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랬더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보자께서도 약간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에 살짝 원인 제공을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머니 갈까요? 오지 마라. 그런 거 와라는 뜻입니다. 진짜. 내가 할게, 네가 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꼭 아쉬운 거예요. 지금 박찬희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하셨지만 설거지 내가 할게. 내가 할 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설거지는 네가 해라. 번역기를 돌리면. 예, 번역 돌려야 돼요. 어머님 이번에 가야 됩니까 명절 때? 올 필요 없다고 뭐하러 올라가라고 꼭 와라.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만남이 아직 좀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이 만남을 또 헤어질 정도로 이혼할 정도로 뭐 그런 단계까지 왔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조금 더 어떤 상황을 좀 바꿔보고 그때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은배 팀장님이 동그라미를 딱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거든요. 이게 대다수 동그라미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소수 의견이 돼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소장님이나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두 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제는 설거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총각하고 재혼녀랑 결혼을 했다. 그 재혼녀가 아이가 둘 있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이 크면 손자, 손녀를 보겠다? 안 문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불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합니다. 제 경우로 볼 때에 이 불화가 계속하기 때문에 이 재혼녀께서는 미리 혼인신고하기 전에 헤어질 게 낫지 계속 하다 보면 불화만 생겨요. 남편하고. 맞어요.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그렇죠? 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아무튼 뭐 이건 팀장님의 생각이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동그라미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X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약간 반대였는데 와우. 일단 아이시대루님은 팀장님과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울증은 별개인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싫으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복사꽃 필무렵님 남편한테 이유 말하고 헤어지자고 해보세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리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 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요. 강유진님 시어머니가 저러면요 아무리 신랑이 좋아도 평생 힘듭니다. 헤어지세요 하셨지만 김미성님은 말 그대로 우울증도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뜻이죠. 너무 그 말씀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